관계대명사는요. 하지마. 4초면 웃지마. 여기에 자지마와 저기에 웃지마는 같은 수준의 고문 같아요. 자, 관계대명사는 영어로 relative pronou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옮겨보면 연결하는 대명사라는 얘기거든요. 이어주는 대명사라는 말이어서 원래 어떤 단어의 명사의 의미를 잘 짚어보면 얘가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관계라는 말은 일본 말이에요. 일본말. 그래서 똑같은 한자어를 쓰지만 그 한자어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는 자전거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은 자전차라고 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연인이라고 하면 나는 애인이 되지만 중국 애들이 연인이라고 하면 부인이 되죠. 일본 애들이 연인이라고 하면 아마 그게 불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게 각각 쓰는 단어마다 약간씩 느낌들이 같은 한자어를 쓰더라도 느낌이 다를 텐데 일본 애들은 이 관계라는 말을 연결하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라고 그러면 사람 간의 관계 이런 말이 떠오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라는 말이 잘 안 떠오르는 건데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차라리 영어로 풀어놓고 보면 얘가 뭘 하는 거냐면 뭔가를 연결하는 대명사라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하는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명사와 뒤에 나오는 문장을 연결하는 말이 되는데 이 연결하는 말을 대명사로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최 씨는 교사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주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아주 짤막짤막하고 찐따 같은 문장으로 설명을 할게요. 최 씨는 교사이다.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만약에 누가 대화를 이렇게 이어간다면 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살게 될 거거든요. 우리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이 말도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날아오는 돌에 맞았어요. 그러더니 누나부터 얘기를 하는데 표정도 좀 이상하고 야 뭐라고 하냐, 내가 요즘 여자를 하나 사귄다. 그 여자는 서울에 산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래 잘 지내 이러고 여러분 가겠죠. 자, 말을 이렇게 단문으로 만약에 다 잘라먹고 얘기하면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세 개의 문장은 우리 다 뭐라고 그냥 얘기할 거냐면 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사는 여자를 요즘 만나 이러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나는 요즘 여자를 하나 만난다. 그 여자는 서울에 산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이렇게 하면 그럼 잘 가라. 이렇게 되고 걔는 혼자서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얘기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장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먼저, 이 말이 좀 너무 장난스러웠나? 이 문장을 여러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마침표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 최 씨는 교사이다 라고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뭘 한번 써볼 수 있을까? 그리고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국인 아닌가요? 그냥 마스크 써서 몰랐네. 그리고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구나. 자, 그리고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써도 세상에 이런 말의 복잡함과 중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고치고 싶어요? 최 씨는 그래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고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뭐라고 고치면 되죠? 최 씨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이다라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미 여러분은 완성된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바로 고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거냐? 먼저 여기서 첫 번째, 최 씨는 교사이다 그리고라는 말이 뒷문장하고 관계를 잘 보니까 여기 교사라는 사람하고요, 여기 그라는 사람하고는 같은 사람이죠. 쓸데없이 두 번을 반복할 필요가 없군요. 쓸데없이 두 번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를 빼겠습니다. 하나를 빼고 말을 축소시킬 수 있겠죠? 같은 말을 두 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그러면 그를 날려 먹으면 이번에는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말을 이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그는 하고 연결되어 있던 말인데 이번에는 누구랑 연결을 해야겠어요? 교사하고 연결을 해야겠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사랑 그가 같기 때문에 그를 생략하면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말은 교사이다고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연결을 낼 때 우리는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한국인들은 최 씨는 이라고 한 다음에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말을 교사 앞으로 보내면서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말을 뭘로 바꾸죠? 영어를 가르치는 이라는 형용사처럼 바꾸어서 가르친다라는 말을 형용사처럼 바꾸어서
저 형용사가 교사이다라는 명사를 꾸며주게 만들면 이제는 그러면 깔끔하게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연결이 됐고 혼자서 할 수 있지 않게 됐죠. 자, 이 와중에서 그러면 그는이라는 말도 날아갔고 뭐도 날아갔어요? 그리고라는 말도 날아갔고 뒤에 있던 서술어를 가진 말을 뭘로 바꿨냐면 형용사처럼 바꿔서 최 씨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이다라는 말로 바꿔냈네요.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자, 우리 문법 공부할 때 제가 첫날 문법 공부는 어떻게 왜, 자, 어떻게 왜에서 왜는요 문법으로 배우는 게 제일 쉬우니까,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 게 제일 쉬우니까. 두 번째 어떻게는요 뭐하고 비교해 가면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모국하고 비교해 가면서 아, 이럴 때 쓰는 말이었어 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는 분필이라는 말을 초크라고 한다라는 걸 배우면 되는 것처럼 그 최 씨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이다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문장을 영어의 관계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읽어보고 써보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도 문법이 소위 자기 것처럼 체화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아니면 말고요. 자, 미스터 최라고 해볼게요. 문장 자체가 아주 이상하고 엉성하지만 이런 문장 쓰는 게 좀 그렇지만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관계대명사를 이해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최 씨는 교사이다. 그 다음에 he teaches English라고 이렇게 쓰면 이런 문장을 남발하는 미국인들은 아마 집에 혼자 살고 있을 거예요. 얘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를 먼저 첫 번째 마침표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더라? 우리말하고 똑같죠? Mr. Chess Teacher이라고 쓴 다음에 뭐로 연결하면 될까? 예, and로 연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And he teaches English라고 쓰면 이제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올바른 문장이 됐지만 이런 말은 쓰지 않는다고요. 문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해서 그 말이 일상생활에서도 무난하게 통할 거라는 건 오판이다, 그죠? 쓰지 않는 말일 수도 이런 이상한 말을 누가 씁니까? 그래서 미국 애들도 얘를 바꿀 건데 똑같이 보니까 제기랄 여기 나오는 a teacher라고요. 여기 나오는 he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얘를 두 번 쓸 필요 없으니 he를 없앨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말과 똑같이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말을 a teacher에 붙일 거예요. 그때 teaching 이렇게 바꾸면 너무 좋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Mr. Chase teaches in English a teacher 이러면 야, 그래서 왜 문법이 비슷한 말들을 배우기 쉽다는 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 쪽의 로마어들은 대부분 남자에게 o를 붙이고 여자에게 r을 붙이거든요. 유럽의 언어들은 대부분 명사가 남성 명사는 o로 끝나고 여성 명사는 r로 끝나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예민하게 반응 안 하는데 남성, 여성 이런 거 성의 구별 자체를 안 하잖아요.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천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 천사라고 여자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는 거지 따로 뭐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죠? 한국어는 그 명사 성의 특유의 맑고 그 성별로 따로 이 단어를 쓰지 않는데 로마어는요.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도 따로 갖고 있지 않아요. 몇 단어를 빼고 로마어는 근데 대부분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달라요. 예를 들어 천사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어 맞는 것 같아요. 안젤로는 남자 천사예요. 안젤라는요? 얘는 여자 천사예요. 그래서 그 무용수를 발레리나라고 그러죠. 남자 무용수를 뭐라고 그래요? 발레리노라고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 예를 들어 앞쪽에다가 형용사가 붙을 때도 뒤가 오면 형용사도 오로 변하고 뒤가 아면 형용사도 아로 변하고 대부분 다 이래요. 그러면 유럽 애들이 다른 유럽의 언어를 배울 때 쉽게 배우겠죠. 이 말이 설명이 더 어렵다. 차라리 일본어로 합시다. 와타시와 에고노 센세야 데스라고 하면 저는 영어 선생입니다 라는 얘기죠. 일본어도 모르나? 자, 그럼 센세 데스라고 하면 선생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선생입니까? 라는 말을 일본어로 뭐라고 그래요? 센세 데스까? 라고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우리말하고 똑같네. 원래 일본 말이 백제어가 넘어간 거거든요. 몰랐죠? 야, 이렇게 학원에서 훌륭한 영어 선생님을 만나면 이런 교양 상식도 배울 수 있어요. 야, 일본 말은 분명히 우리네 문화가 일본어로 넘어간 거 맞아요. 언어도 한반도의 언어가 일본어로 넘어간 건데 우리가 약간씩의 흔적은 보지만 우리말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이게 신라어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백제어가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의 흔적을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거의 못 느끼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말 다 달랐어요.
아예 달랐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통역이 있었어야 말이 통하는. 그래서 황산벌 같은 영화에 보면 막 한국말로 싸우잖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라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백제어는 좀 달랐어요. 일본의 첫 번째 수도가 나라죠. 그럴 거예요. 두 번째 수도가 어디죠? 교토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대 수도가 도쿄로 넘어와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수도 나라라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상당히 많이 넘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본에도. 그래서 그 말이 우리말이 넘어갔기 때문에 문법 체계가 비슷하겠죠. 야, 그러면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일본말로 책을 혼이라고 하거든요. 본자 써서. 본을 써서 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래와 혼데스라고 하면 이건 책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책입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고래와 혼데스까? 너무 쉽잖아요. 야,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이 같으면 이렇게 배우기 쉽죠. 그래서 고래화라고 했더니 이것은 이런 말이 됐거든요. 저것, 그러면 고래, 소래, 아래, 이것, 그것, 저것, 이거 배워버리면, 야, 그 말 그대로 쓰면 되니까 일본, 그래도 물론 외국어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문법 체계가 비슷하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좀 많이 쉽죠. 자,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한국하고 다른 문법 체계를 봐야겠는데, 우리말은 여기서 he 날려먹고요, and 날려먹고, 그 다음에 얘를 앞으로 보내서 명사를 꾸미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우리말은 형용사가 항상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짧은 학이나 명사 앞에 있으니까. 자,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갈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영어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영어는 여기 나오는 말이 앞에 있는 명사를 연결하는 거예요 라는 말을 만들 때, 자, 관계 대명사군요. 연결하는 대명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he는 두 번 쓰지 않고 지우고요. 이제 and는 얘도 이 자리에 필요가 없으니까 이 and의 기능과 he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and의 기능과 he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뭐냐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who라는 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받아서 he가 아니고 who를 쓴 거죠. 그 다음에 and he를 합쳐서 who를 만들어내서 who teaches English라는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아주 수준 낮은 이상한 문장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했지만 원리를 이해하는데 복잡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그 강사도 이상한 강사예요. 그렇죠? 처음 더하기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2 더하기 2를 가르쳐 주면 됐지. 더하기를 처음 배워낼 때 2812.4 더하기 3976.7은 이런 거 정신 나간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의 수준이고 여러분이 적용하고 공부하는 건 여러분은 어려운 문장 갖고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러네. 우리말의 영어를 가르치는으로 가르치다라는 서술의 의미를 형용사 어미로 바꾸어서 명사를 꾸미는 것처럼 영어는 어미를 바꾸지는 못하니까 teach Jean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who라는 놈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명사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군요. 물어볼까요? 영어에서 앞에 있는 문장과 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말이 영어에 몇 개 있었죠? 무조건 모르면 3개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뭐 있었죠? 그 중에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그 중에서 뜻을 가지고 문장에 연결이 되는 애를 접속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을 데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말을 접속사. 물어보는 내용의 말을 의문사를 가지고 문장의 일부분으로 안긴 문장을 만드는 말을 의문사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됐냐면 얘가 who teaches English라는 말이 앞에 있는 a teacher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된 거죠. 이 명사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앞에서 놀고 있다고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놀고 있다고 선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자에다가 이행자 쓰는 거예요. 이 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자 싫어하잖아요. 그죠? 자, 결국 선행사라는 게 뭐가 되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국어 문법 시간에 쓰는 말로 해볼까요? 비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선행사가. 다음에 뒤에 나타나는 who teaches English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위에 있는 문장은 이제 없어도 되고, 자, 이 두 개의 문장, 접속사를 가지고 만든 문장과 관계사를 갖고 만든 문장 두 개의 차이를 잘 째려봅니다. 뭐가 다른지. Mr. Cheese Teacher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차이를 보세요.
여기를 봤더니 얘는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 teach is English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관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네. 주어가 왜 없죠? 접속사하고 주어를 합쳐서 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관계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무성격 관계사라고 그래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격 관계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속을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여기 사라진 he는 왜 뺄 수 있다고 그랬죠? 누구랑 같아서? teacher하고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뺐죠. 결국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누구랑 같은 말이에요? 선행사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이게 머리를 좀 써봐요.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얘하고 같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얘하고 같기 때문에 없앴어요. 그러면 결국 얘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얘가 이 자리로 들어오면 뒷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걸 갖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접속사는 뒤로 뺀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접속사는 뒤로 완전한 문장이 남아요. 관계대명사는 뭘 하나 뺐죠? 관계대명사는 그게 뭘 하나 뺐기 때문에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 남아요. 이 뺀 놈은 누구랑 같은 놈이에요? 앞에 있는 선행사랑 같은 놈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관계대명사는 항상 문제를 푸실 때 뭘 봐야 되냐면 앞에 명사, 선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선행사 뒤로 뭐가 나올 거냐면 관계대명사가 나올 거예요. 야, 그러면 관계대명사 뒤로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걸 못하겠어요. 관계대명사 뒤로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관계대명사 뒤로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주어가 없으면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고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그럼 선행사를 들여다가 뒤로 옮겨서 이 불완전한 문장 어딘가에다가 이 선행사 명사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다시 여기 나오는 이 불완전한 문장과 선행사는 다시 이제 합쳐져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게 되죠? 얘는 다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선행사하고 여기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이퀄 맞습니까? 안 맞으면 안 된다니까요. 얘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양으로 관계대명사에 나오는 모든 문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 규칙을 다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관계대명사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정답을 찾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잘 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 씨는 이렇게 제가 막 이야기처럼 쫙 이렇게 떠들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관계대명사의 용어를 제 방식대로 맞춰서 다시 한번 쫙 풀고 나면 그냥 관계대명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관계대명사도 뭐 하죠? 제일 처음 배우면 한국 사람들은 문법 사전을 갖고 문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딱 보면 일단 그 다음에 분류부터 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나오면 제한적 용법, 계속적용법 이거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후는 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부속입니다. 걔는 별거 아닌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문장으로 안 나누고 end부터 바로 쓸게요. 최 씨가 교사인데 나 그 사람 사랑해요. 미친놈 아닙니까? 자,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합칠 수 있겠죠? 이번에 나오는 a teacher하고 뒤에 나오는 누가 같아요? 이번엔 I가 아니죠. 이번엔 누가 같아요? 힘이 같잖아요. 야, 그러면 이번에는요, 얘를 뺄 겁니다. 얘를 뺄 거고 접속사는 당연히 빠지겠죠? 그리고 대신에 a teacher하고 I love를 연결해 줄 말이 필요하겠죠. 사람이잖아요. 사물이면 which 쓰지만 사람이면 뭐 쓰면 되죠? who 쓰면 되는데 이번에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네요. 그러면 뭐 쓰면 되죠? whom 쓰면 되네요. 야, 그리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는 사실 그냥 who를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I love라고 쓰면 되네요. 자, 우리 요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위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앞에 a teacher이라는 말은 소위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whom하고 같은 거 맞죠? 같은 거 맞죠? 관계대명사 뒤로 I love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는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죠? 이 불완전한 문장 자리에 a teacher이라는 말을 들어가면
한번 나왔던 말이니까 정관사 덜어 받는 게 좋겠죠. 최 씨는 교사이고 나는 그 교사를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관사 배웠잖아요. 야, 그러면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갔더니 이제 다시 I love the teacher이라는 말은 어떤 문장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졌군요. 요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렇죠? 야, 이번에는 뭘 없애고 썼어요? 목적어를 없애고 썼기 때문에 얘를 무성격 관계대명사,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관계대명사가 뭔지 아셨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문법을 배우는 건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됐으면 영어를 잘 읽을 수 있으면 되고 영어를 잘 말할 수 있으면 되죠. 그렇죠? 우리는 여태까지 항상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최 씨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왔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 자리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놈들은 뒤에 있는 이 말을 가지고 앞에 있는 a teacher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군요. 형용사라는 놈이 뭐예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라고 그랬죠. 제가 적어도 품사 셋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사, 명사, 형용사. 동사는 어떤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 그래서 그 명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앞에 뭘 갖다 붙이는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형용사절이라면 얘도 앞에 있는 이 사물의 a teacher, 사물, 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성질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teaches English라는 건 결국 a teacher의 성질이군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최 씨는 교사인데 어떤 영어를 가르치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군요. 왜? 어떤이란 말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최 씨는 교사이죠. 어떤? 내가 사랑하는. 항상 우리는 얘를 뒤에서만 해석해오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죠? 일단 어떤으로 해석하면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머리를 하나 더 써볼까? 우리는 이 관계대명사를 보면서, 이 관계대명사의 후라는 걸 보면서 얘가 주격 관계사라는 거 알고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뒤에 뭐가 없으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후는 teacher하고 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최 씨는 교사인데 걔 영어 가르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요. 우리 여기 있는 whom은 목적어인 거 알고 있죠? 왜 알고 있어요? 뒤가 주어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올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있잖아. 최 씨는 교사죠. 그 다음에 걔를 내가 사랑해라고 해석하면 안 될까? 이래도 되겠는데? 모든 관계대명사는 다 뒤에서 올려와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서부터 하셔도 되는데 좀 쉽게는 어떤이라는 말로 바꿔버려도 되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가 비었다면 이 교사는 이라고 해도 좋겠고 목적어 자리가 비었다면 교사를 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사람이니까 굳이 교사를 할 거 없이 걔를 이라고 하면 될 거고요. 사물이면 그걸 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겠죠. 자, 이번에 격 하나만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쉴게요. 다행히 지금 현재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죠? 이번엔 소유격 관계사를 한번 볼게요. 주격 관계사는 많이 봤으니까. 자, 최 씨는 교사인데요. is teacher, 얘는 강사인데 and 그리고 his major, 걔 전공이 is English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걔는 전공이 영어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his 빼고 싶어요. his 빼고 싶어요. 누구랑 같죠? teacher이랑 같죠? his 빼고 and를 뺄 건데 이번에는 좀 이상한 게 teacher을이 아니고 얘는요 teacher의라고 해서 일부분만 같아요. 메이저까지 안 가고 얘까지만 같아요. 자, 그래도 얘를 합쳐서 없애볼래요. 앞이 사람이죠? 그럼 얘를 who라고 쓰고요. his니까 he일 때 who, him일 때 whom이었으니 his일 때는요 whos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whose major is English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위에 거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다른 게 하나 생겼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관계대명사인 whose는 a teacher하고 같은 건 맞았어요. 근데 관계대명사 뒤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는데 젠장? Major is English라는 완전한 문장이 와 있네. 왜 완전한 문장이 와 있죠?
his major이 하나의 성분이었는데, 주어 성분이었는데 주어 성분의 핵심인 명사는 남겨두고 한정사, 기억나세요? 이 명사를 꾸며줄 한정사 하나만 날렸더니 명사는 고스란히 남아서 주어, 비동사, 보어라는 완전한 문장의 모양이 남아버렸죠. 오, 이게 소유격 관계사의 특징이군요. 소유격 관계사는 뒤로 뭐가 남아요? 완전한 문장이 남는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자, 보죠. 최 씨는 교사입니다. 어떤? 전공이 영어인.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놈의 어떤 만병통치약이군요. 안 되는 데가 없군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형용사절이니까. 관계대명사절 명사절 아니에요. 형용사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최 씨는 교사인데 걔 전공이 영어야. 이렇게 해도 되죠. 소유격으로 해석해서 그 사람의 전공은 영어야 라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다 봤냐면 관계대명사의 종류 다 봤어요. 다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모양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모든 관계대명사 문제를 풀 때는요. 모든 관계대명사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이 모양이 기본입니다. 이 모양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공부할 때 제일 처음 공부하는 게 관계대명사의 격이잖아요. 자, 그 격에서 먼저 우리가 모양을 잘 볼게요.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걸 이용했더니요. 이게 관계대명사의 격 물어보는 문제 모의고사인데 잘 나오거든요. 자,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게 나타나면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이 선행사가 뒷문장의 주어라는 얘기 맞죠? 딱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은 주격관계대명사를 어떤으로 바꿔버려도 되죠? 주격관계대명사 뒤로는 그럼 뭐가 나올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호두 깨는 데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주격관계대명사 뒤로는 뭐 나와야 되죠? 주어가 없고 영어는 순서가 딱 정해진 말이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뭐 주어 안 나오고 뭐 나와야 되죠? 주격관계대명사 뒤로는 동사가 나와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문장에 주어가 생략이 된 거니까. 자,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로는 그러면 뭐가 나올까? 여러분 지금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겁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로는 뭐 나오죠?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와야죠. 별걸 다 놀랜다. 분필 깨지는 소리에 놀랍니까?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분필이 이 학원 분필을 왜 꺼내면서 부러졌어? 왜 이렇게 잘 부러지지? 혹시 누가 나의 수업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저기다 물을 뿌려놓거나 침을 뱉어놨나? 주어 뒤에 동사 나올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목적어가 두 개이거나 목적어가 두 개일 때 하나를 빼고 쓸 수 있겠죠. 그다음 또는 오형식에서 명사가 나왔는데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 가면 목적어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사라져 있는 경우도 전치사까지만 있고 목적어가 없는 이런 경우가 나올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잘 보세요.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여러분에게 잘 물어보는 건 이렇게 만만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줄 알고 내버려뒀는데 알고 봤더니 주격 관계대명사인 놈이 시험에 나옵니다.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제가 필기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뒤에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줄 알았더니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뒤로 뭐가 나타나냐면 다시 동사가 나타나는데 이때 이 주어 동사는 뭐 되었던 놈이냐면 관용적으로 들어가 있던 관용적 삽입절이라고 부르는 놈이 들어갔을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헷갈려서 틀려줘 라는 문제를 수능에서 문법 문제로 출제한 적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봤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나오면 뒤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얘도 어떻게 이어질까? 주어 동사로 이어지겠네요. 요대로 이어지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앞에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소유격 관계사가 말이 되려면 명사의 명사라고 했을 때 문장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격이니까.
목적격이면 명사를이 되는 거잖아요. 명사를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소유격이니까 명사의라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지웠던 문장 생각해 보세요. 최 씨는 교사인데 a teacher 그 다음에 I love라고 쓰면 교사의 나 말이 안 되잖아요. 밑에 있는 건요. teachers 즈가 되는 거니까 whose가 되면 교사의 전공은 영어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얘는 문장이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요 표현으로 딱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됐죠? 그래서 머릿속에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다들 이렇게 접근해 갑니다. 문장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격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요 모양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뭘 배운 거냐면 관계대명사의 종류와 역할까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는 어디까지 온 거냐면 지금요 87페이지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제가 88페이지에 나오는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